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퍼레이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툴, 지오메트리, 메소드까지 네 가지의 페어런트 그룹을 형성을 해봤고요. 이거를 토대로 오퍼레이션을 만들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 메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메뉴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른 점은 아래쪽에 로케이션을 보시면 프로그램, 툴, 지오메트리, 메소드 이 네 가지 페어런트를 다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하나를 만드는 데에 내가 어떤 그룹을 쓸 건지, 어떤 공구를 사용할 건지, 지오메트리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 또 가공 방식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건지를 바로 선택을 해서 그 네 개의 페어런트를 상속시키는 그런 오퍼레이션에서는 로케이션이 네 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서브 타입도 타입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밀 컨투어에 있는 오퍼레이션 서브 타입은 캐비티 밀, 플런지, 그다음에 Z 레벨 프로파일, 그다음에 픽스드 컨처나 컨처 에어리어, 그다음에 텍스트, 솔리드 프로파일 3D, 그다음에 프로파일 3D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플래너 밀, 네, 밀 플래너에 가시면 이제 2D 가공에 필요한 플로어 앤 월이라든지 플래너 밀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래너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홀 밀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드릴에 가시게 되면 드릴 가공에 필요한 스폿 드릴이나 일반 스탠다드 드릴, 태핑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보실 거는요, 황삭 가공에 주로 사용하는 캐비티 밀을 보시게 될 건데요. 캐비티 밀을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쪽에서 프로그램, 아까 제가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프로그램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사실 맞지 않는 공구긴 하지만 30에 3할 선택해 보고요. 지오메트리도 아까 만들었던 워크피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지오메트리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도 러프 메소드 사용해서 오퍼레이션 네임도 역시 바꿔주실 수 있는데 그대로 캐비티 밀로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메뉴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메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오메트리, 툴, 패스 세팅, 그 다음에 머신 컨트롤, 프로그램, 네, 액션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지오메트리 보시면 아까 보셨던 파트나 블랭크 체크, 컷 에어리어, 트림 바운더리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미 워크피스 1이라는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파트랑 블랭크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를 OK를 누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에서요. 프로그램 몰더 뷰로 변환하시면 테스트 밑에 캐비티 밀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툴 뷰에서도 30에 3할 밑에 캐비티 밀 들어가 있고요. 지오메트리 뷰에서는 워크피스 밑에 들어가 있죠. 밀 에어리어랑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머신이 메소드 뷰에서도 러프 밑에 캐비티 밀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뷰에서 보든지 간에 이 해당하는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각각의 부모를 갖고 있는 이 현황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가 되겠고요. 에디트 하실 때는 해당한 오퍼레이션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에디트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여실 수가 있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 이미 부모에서 상속된 것은 편집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나머지 체크나 컷 에어리어 트림 바운더리는 부모에서 상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선택을 다 별도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선택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쓰실 수 있고 새로운 걸 만드실 때는 지오메트리에서도 create new 하셔서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이 지오메트리 뷰에 이 해당하는 워크피스 2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하위에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create new 하시면 새로운 공구를 만드시고 그 하위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게끔 설정이 되겠고요. 툴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가공하는 방향에 대한 설정인데요. 현재 기본적으로는 Z 플러스 방향이 되어 있죠. 멀티 엑시스가 아닌 이상 거의 모든 것들은 기본값은 Z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패스 세팅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메소드 한번 보시면 지금 미 러프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미 러프가 아까 파트 스탁이나 톨러런스를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시도록 하고요. 자, 황삭에 대한 컷 패턴, 팔로우 파트, 퍼리펄리, 프로파일, 트로코다일, 지그재그 뭐 이런 컷 패턴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미지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팔로우 파트나 퍼리펄리는 이 파트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주는 툴 패스가 되겠고요. 프로파일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지그나 지그재그 아마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팔로우 파트나 퍼리펄리가 되겠는데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돌고 클리어런스 값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가공하는 가공이 되겠고요. 팔로우 퍼리펄리는 연속해서 작업하는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파트는 가공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공구 마모는 조금 줄겠고요. 퍼리펄리 같은 경우에는 공구 마모는 좀 있을 수 있으나 가공 시간은 좀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차이를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스텝 오버, 네, 스텝 오버 종류는 총 4가지 있습니다. 컨스탄트, 스칼럽, 퍼센트 툴 플랫, 멀티플이 있는데요. 컨스탄트 같은 경우 일반 상수값으로 디스턴스 값을 지정해 주는 거, x, y, 피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에서 스칼럽으로 바꾸시게 되면 우리가 가공하고 남은 살의 높이를 지정하는 게 스칼럽이죠. 네, 스칼럽 하이트를 설정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퍼센트 툴 플랫 하시면 공구의 퍼센테이지로 피치를 결정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멀티플은 프로파일 가공하시는 것, 프로파일 가공을 하실 때 몇 번을 가공을 할 거냐 이렇게 패스를 지정을 해서 스텝 오버를 주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값들을 변경하시는 거에 따라서 아래쪽에 하위 메뉴가 변경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대로 두고 아래쪽에 커먼 뎁스 퍼 컷, 네, Z 피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컨스탄트와 스칼럽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시 아래쪽에 있는 메뉴는 바꾸는 거에 따라서 하위 메뉴가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제너레이트를 해볼 건데요. 아래쪽에 액션에 보시면 제너레이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툴패스 계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제가 지금 MCS를 방향을 돌려놓고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툴패스가 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요거 지오메트리로 가서 제가 MCS 좌표계를 한번 다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Z 방향만 좀 돌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상위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변경을 하시게 되면 계산이 되었었던 캐비티 밀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앞에 이렇게 금지 표시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뜨죠. 이건 이제 계산하기 전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오퍼레이션이 상속되어 있는 상위에 있는 페어런트가 뭔가 변경이 되면 계산된 값이 무시되기 때문에 새롭게 계산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셔서 제너레이트를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방향이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네, 보시면 XY 피치 6, 그 다음에 Z 피치 6으로 해서 황삭 가공이 지금 진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값들 몇 가지를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컷 레벨스라고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NXCam에서 황삭 가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평면들을 자동으로 검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평면들이 스탁이 균일하게 남도록 평면들을 검색을 해서 그 평면에 맞게 스탁을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피치가 균일하긴 하지만 각각의 평면들에서는 지금 여기서 지정되어 있는 파트 스탁만큼 남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기능들이 이 컷 레벨에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레벨 들어가시면 레인스 타입이 3가지가 있어요. 오토매틱, 유저 디파인, 싱글. 오토매틱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평면을 검색해서 그 평면에 대한 피치를 추가해주는 기능인데요. 아래쪽에 리스트 해보시면 탑
탑에서부터 계산된 값이에요. 탑 레벨. 네, 탑에서부터 5mm 지점에 지금 화살표가 보이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레인지예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레인지. 두 번째 레인지는 25mm 구간이죠. 세 번째 49mm 구간. 마지막으로 59mm는 제일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세모로 이렇게 지금 평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큰 세모가 검색된 평면, 그 다음에 작은 세모는 피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치들 들어가고 이 평면이 검색된 구간에는 피치가 맞지 않더라도 한 번 더 가공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검색돼서 피치를 분할해주는 기능이 오토매틱 기능이 되겠고요. 나는 이 중간 사이의 평면을 좀 조절한다든지 피치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리스트들을 조정을 해서 피치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각각의 레인지에 전부 피치가 6씩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평면의 높이를 변경하실 때는요.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요. 탑에서부터 49mm 지점에 지금 평면이 검색이 되어 있는데 이 평면을 나는 40으로 변경하겠다. 엔터 하시면 3번 레인지가 40으로 변경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도 조절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인지를 수정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 레인지 타입이 자동으로 유저 디파인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해보면 내가 지금 설정했던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피치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각각의 레인지에 대한 피치를 변경하실 때 이 3번, 그러니까 25와 40 사이의 피치를 나는 3으로 설정하겠다 엔터 하시면 네, 이 사이가 피치 레인지가 조금씩 더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셔도 마찬가지로 유저 디파인 변경이 되고요.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해보시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이 피치들을 간격으로 해서 툴패스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좀 더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마지막에 있는 요 레인지를 삭제하겠다 하시면 네, 해당하는 어차피 지금 보면 4번 레인지는 가공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랭크와 파츠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요 레인지까지 전부 다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X 버튼, 리무브 버튼 누르시면 레인지가 삭제가 되고요. 위쪽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제너레이트 다시 하시게 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검색되고 있는 레인지까지만 가공이 이루어져